이번에는 더미 변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구조 변화의 문제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시계열 자료일 경우에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커다란 충격이 초래되었을 수 있습니다. 과거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외환위기가 초래되었다든지 또는 2009년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금융위기가 초래되었다든지 이런 경제구조에 특별한 충격이 가해져서 데이터 시계열에 어떤 구조 변화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구조 변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평가를 할 수도 있고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구조 변화가 생겼는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구조 변화의 시점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도 있고 또 이런 시계열 가운데 여러 개의 구조 변화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 여러 개의 구조 변화의 시점을 찾아내고 그 구조 변화가 이루어진 전후를 기준으로 별도의 회귀 분석을 수행하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threshold regression이라고 해서 문턱 회귀라는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들이 쓰는 시계열 자료에 구조 변화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정해진 시점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었을 때에는 정해진 시점 전후로 구조 변화가 있었느냐를 살펴볼 수도 있고 우리들이 정확한 구조 변화의 시점을 특정할 수 없을 때에는 통계적으로 찾아낼 수도 있고 또 어떤 시계열상에서 여러 개의 구조 변화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구조 변화의 시점을 찾아내고 그 구조 변화 일어난 전후의 회귀 계수를 별도로 추정을 하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이것은 간단한 미국의 거시 통계를 이용을 해서 이러한 구조 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ESTAT라는 회귀 분석을 하고 ESTAT, SB known보다 알려진 구체적인 시점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은 80년 1분기를 전후를 해서 구조 변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를 평가를 해주게 됩니다. 만약에 ESTAT, SB single이라고 하는 이런 명령어를 썼다 이러면은 우리가 구조 변화가 일어난 특정 시점을 특정할 수 없었을 때 그 시점을 찾아주는 이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는 별도의 방법으로 구조 변화의 시점을 도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SBCUSUM이라는 이런 명령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threshold라는 명령을 이용을 해서 종속 변수, 독립 변수를 나열을 해주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이러한 옵션을 부여를 하게 되면은 특정 시계열에 있어서 구조 변화가 일어난 시점과 시점 전후의 코에피션트의 변화를 반영한 문턱 회귀를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스테이트를 이용을 하면서 그 결과물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합니다.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에 구조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를 평가를 해 봅니다. 자, 우리 스테이터 시스템 내에 있는 US 매크로라는 데이터셋을 불러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인플레이션과 연방은행의 금리를 그래프로 그려봅니다. 금리의 변화,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80년 이 시점에 어떤 데이터에 구조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선 회귀 분석을 해봅니다. 여기에서 L점이라고 하는 것은 Fed Fund라고 하는 이 변수의 레그 변수가 됩니다. 자, Fed Fund는 자기 자신의 시차 변수와 인플레이션의 함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회귀 분석, 그 다음에 이번에는 회귀 분석 결과를 이용을 해서 80년 1분기에 구조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증을 해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80년 1분기에 스트럭처럴 브레이크가 없었다라고 하는 귀무가설을 검증을 하게 됩니다. 카이스퀘어 통계는 1.5, 그 P-밸류는 0.68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리젝트 하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리젝트 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스트럭처럴 브레이크가 없다라는 것, 이것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ESTAT, SB single이라는 이런 명령어를 쓰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1980년 1분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구조 변화가 일어난 시점을 찾아줍니다. 이렇게 찾을 경우에는 조금 전에 살펴봤던 1980년 1분기가 아니라 4분기에 구조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 그 와일드 테스트 통계량은 14.19, 그거의 P-밸류는 0.04가 나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5% 유의 수준 하에서
No Structural Break라는 귀무가설을 기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 변화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표를 이용을 해서 이 구조 변화 여부를 살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 여기에서는 이 선이 밴드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 변화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기 힘듭니다. 이번에는 여러 개의 구조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을 때 그 트래시홀드를 한번 찾아보자. 어디에서 스트럭처럴 브레이크가 있었는가를 찾아보자. 종속 변수는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의 시차 변수가 독립 변수,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의 시차 변수에 트래시홀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정을 해봅니다. 이렇게 추정을 하니까 인플레이션의 레그 변수 값이 1.9일 때 통계적인 브레이크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이 구조 변화가 생긴 시점 전후를 별개로 회귀 분석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페드 펀드를 종속 변수로 하고 페드 펀드의 시차 변수와 인플레이션 그리고 OGAP를 독립 변수로 하는 모형입니다. 그런데 트래시홀드가 OGAP의 레그 변수에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검토를 해봅니다. 자, OGAP라는 변수에 마이너스 4 이 지점에 트래시홀드가 있고, 이 시점을 전후를 해서 서로 다른 회귀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와 같은 모형이긴 한데 트래시홀드가 3개 이하라는 이런 가정하에서 추정을 해봅니다. 이렇게 추정을 하니까 이번에는 트래시홀드가 OGAP의 시차 변수에 트래시홀드가 2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 구간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턱 트래시홀드를 찾아내고 찾아낸 트래시홀드 전후의 회귀 분석 결과를 별도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바로 트래시홀드 리그레션 방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계열 분석에 있어서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